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일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화면상으로도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 다리를 역시 좀씩 절고 있다. 그리고 또 담배도 또 끊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이 좀 부시시하고 너무 많이 얼굴이 또 살이 부어올랐다, 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본래 이제 뭐 여러 고지혈, 고혈압, 고당뇨, 비만 많은 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20여일간이나 잠복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핵심이 더군다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이 동영상에 TV 화면에 나온 걸 보고 이제 전문 의사를 통해서 이 신체 건강 상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건강 진단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전문 의사들이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화면으로만이라도. 그리고 정보기관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이 TV 화면에 나온 걸 보고 건강 상태를 굉장히 정밀하게 체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강 전문 의사들이 분석한 내용 또 이 언론에 나올 텐데 그게 나오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20여일 만에 나온 적이 취임 이후에 2010년도 11년도에 취임 이후에 과연 몇 차례나 되는지 정리해 보니까 이건 통일부 자료입니다. 이 북한의 관영 매체를 종합한 통일부 자료인데요. 20일 이상 잠적한 사례는 총 6번에 해당합니다. 2012년도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23일간 이 잠행을 했는데 그때 맨 처음 방문한 지역은 능라 인민유원지 현지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4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무려 40일간입니다. 바로 요때 오랫동안 잠행을 하다 나왔지만은 건강에 별 이상은 없었고 그저 다리 정도 조금 굽실굽실하면서 걸었다. 이 지팽이를 짚고 요것만 달렸는데 요것은 나중에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하기를 이 다리에 종이 생겨갖고 발목에 그 수술을 한 결과로 이렇게 40일간이나 잠행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등장한 행사는 과학자 주택지구와 국가과학원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2019년도 5월 10일에서 6월 1일까지 22일에 걸쳐서 잠행을 했는데 그때는 자강도 기계공장 등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9년도 작년이죠. 9월 11일에서 10월 9일까지 28일간이나 잠행을 했는데 1116호 농장 지도 현지 시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020년도 1월 27일에서 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도 21일간 잠행을 했는데 이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때 나와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인데 20일간 잠행을 했는데 어디서 뭘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리크를 해준 걸 보면 원산에 있었다. 그런데 원산에만 계속 있었는지 그러면 언제 원산에 내려가서 언제 평양으로 올라왔는지 이것이 지금 안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3일부터 원산에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전용 열차가 엊그제까지도 26일까지도 원산에 있었다. 이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13일부터 26일까지면 13일간만 원산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러면 원산은 원산 안에서 그야말로 특각에서 휴가를 즐긴 건지 아니면 평양에서 모종의 진료를 받고 원산에서 쉰 건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잠행 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북한 중앙통신이나 중앙방송, TV 같은 데서 보도하기 이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국회를 통해서 나도 부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또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유사시 이러한 김정은이 건강 이상 설로 인해서 급변 사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동참, 공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미스테리를 반드시 풀어줘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잖아요. 왜냐? 이번 김정은이의 자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나 그 다음에 폼페오의 언론 대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폼페오도 어떠한 만인의 사태에도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30일 날 얘기했어요. 어떠한 만인 사태, eventuality. 그러고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지만 2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들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번이나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있기는 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다. unusual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병 이상설이 어느 정도 사실경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급변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는 있지만 매우 잘한다고 그랬어요. 매우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곧 나올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건재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나서도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가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들이 이번 주말 김정은이하고 대화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ay.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냥 의례적으로 미국 사람들 이 I may 하면은 꼭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할 가능성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을 때 이 조동사 may를 씁니다. may. I may. 할지도 몰라. 안 한다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의례적인 답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없이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정은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귀신같이 숨었다가 귀신같이 나타난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 왜냐하면 얼굴이 저렇게 많이 부었다는 얘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어디에 그냥 누워서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잤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시 김정은이가 활발하게 현지 지도할 적에 보여줬던 얼굴 모양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겠지만은 뭔가 몸 치료는 받았다 이겁니다. 치료. 수술이 됐든 뭐 치료를 받았든 요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이렇게 중병 아니면 건강에 상당한 신호가 왔을 때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원에서 정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밝혀온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니 승마도 하고 수상 스키까지 탔다고 얘기하는데 무얼 얘기를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보 차원에서 국민 일체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보 상황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 없는 안보 체제는 작동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정부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김여정이의 위상입니다. 김여정이가 계속 후계자가 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당 중앙이다. 그래서 즉 후계자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미 후계자 자리는 꽤 찼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천 인산 비료공장에 갔을 때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바로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게 서열 1번이에요. 서열 1번은 김정은이 다음으로 2인자라는 것이죠. 최용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최용해가 또 숙청당한 건지, 뭐 숙청이라고 해서 꼭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디 지방으로 교화 내려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뭐 최용해도 지병이 있어갖고 또 못 나온 것인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최용해 쩔뚝쩔뚝하면서 한번 나왔잖아요.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그래서 최용해 신변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것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내각 총리하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말하자면 권력 서열상 이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에 앉아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고 김여정이가 김덕훈 부총리보다도 훨씬 상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3위 자리에 박봉주가 앉았어요. 이런 걸로 보면 박봉주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김여정이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이걸 보면 드디어 이제 김여정이가 정말 바로 유사시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신호를 북한 주민들한테 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럼으로써 후계 체제가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왔을 때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 다툼, 쿠데타, 내부 동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굴, 다리 이런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나름대로 짚어봐야 되지만 김여정인을 김정은의 바로 오른쪽 제2인자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이번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과 관련된 후계 체제의 준비 과정의 일환인지 여부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사진이 나오면 반드시 해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 공장을 간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갔다는 설이 물론 다수설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 용도 공장입니다. 하나는 비료를 생산하고 하나는 비료 생산 그리고 인산 비료를 생산하는데 인산 비료 생산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용도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 점검 차원에서 이 김정은이가 제1행보로 여기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미국의 핵 전문가들, 북한 핵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이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가 순천 인산 비료 공장을 가기 전에 지난 4월 말 4월 30일이든 29일이든 뭐 28일이든 지난달 말쯤에 산음동 단지를 방문했을 수 있다. 확정이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음동 연구단지는요. ICBM 또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 이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하고 생산하는 심장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이 평안북도에 있죠. 동창리 발사장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그 산음동 연구단지 무려 연구동이 조립 라인하고 다 한 10여 개의 시설이 있고 여기에 1000여 명의 연구 인력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 대포동급 장거리 미사일 또 2017년도에 쏘아올린 화성 14형 이 ICBM급이죠. 그 다음에 화성 15형 전부 ICBM입니다.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이 전부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렸죠. 이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곧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 이제는 김정은이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 한국만 말하자면 군사적인 압박, 위협을 했는데 미국 선거 이제 중반전에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ICBM 말하자면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러한 김정은의 동정 제1 순방지 맨 처음 그러니까 이 자맹에서 벗어나 가지고 맨 처음 등장한 장소가 산음동 미사일 기지다. 그러면은 선덕비행장 인근에서 이 태를 갖다 놓고 뭔가를 발사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뭔가 그 미사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선덕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 산암동 연구단지를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이가 또 한 번 어떤 형태의 군사적인 도발, 벼랑 끝 전략으로 몰고 갈지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초록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마음에 드시면요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